뭐 그냥 당에서 아주 강하게 처리하겠다, 뭐 처벌하겠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당의 대선 주자이고 그리고 당의 굉장히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잘 대처하겠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그렇죠. 약간 넘기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 사드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사드 배치하는 쪽으로 바꾼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질문하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역시나 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에게서는 근혜증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난다. 근데 그런 거죠. 근해증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론과 이 상황들은 왜 철수층을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결국 적폐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이 아직 남아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다. 예, 맞아요. 잠잠하고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문재인만 아니면 돼. 하니까 이제 또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철수증에게서 근해증을 본다는 사실을. 예. 이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들 남아있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가는 거예요. 언론들도 제가 진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특히나 한겨레랑 경향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제가 오늘 경향신문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죠? 나왔어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 드리면 또 선거법 위반으로 박지원 대표 2천만 원 그쵸, 과태료 돈 내야 받았잖아요. 돼, 돈 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까. 자, 의뢰 기관이 MBN 매일경제고요.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입니다. 총 응답자는 전국 성인 1,525명이고요. 자, 표집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면접 18%, 무선 72%, 유선 10%, 자동 응답 혼용 응답률 9.8%, 조사 기간은 2017년도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수요일까지예요. 네. 딱 길다. 자, 여기에서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4.8%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6.5%가 나왔어요. 근데 경향신문에서 이걸 어떻게 반올림을 했냐면 문재인 후보는 43%, 44%로 0.8%를 깠어요. 근데 안철수는 36.5%인데 37%로 올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진짜 나쁜 건 꼼꼼해. 진짜 꼼꼼하대. 나쁜 짓은 꼼꼼해. 아니 그리고 누굴 병신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반올림 할 줄 알거든요. 이거 진짜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44.8%, 36.5%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바꿀 때 만약에 반올림을 해서 45%, 37%로 하면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5% 가면 이건 게임 끝난 거나 다름없다. 그 기준을 보통 45% 잡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네네. 문재인이 45% 했다고 요거를 얘기하기 싫었나 보지? 진짜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범죄율 1위가 사기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다들 도둑질하고 다들 이렇게 폭력 이런 거 1위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사기 1위로 가지 않습니까? 머리 쓰잖아, 머리. 그래요. 정말. 그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사기를 또 쳐대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맞아. 이건 진짜 욕 처먹을 일이고요. 언론은 쪽팔려 해야죠. 엄청 쪽팔려 해야죠. 이건 언론 뭐 진짜 하는 쪽팔려 하셔야 짓거리입니까, 됩니다. 진짜. 정말. 어쨌든 그러면 요 지지율 내용이 나온 상황이니까 지지율 얘기를 계속 해보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넘어갈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그런 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조사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그렇죠. 것들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쫓아 올라왔죠. 그래서 굉장히 클로즈하게 둘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추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었던 것은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꺾였냐였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씩 오르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오늘 나온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문재인 후보가 이제 44.8%까지 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1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는 걸 보면 일간으로 이제 10일 월요일 날은 42.3%. 그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44.7%.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게 이 리얼미터 기사에는 44.7%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평균치를 내면 44.8%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47%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42.3에서 44.7에서 47%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야,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나올 이번 주 조사에 따르면 45%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네. 근데 이 기조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내려갔던 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땠냐? 네. 야,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구나. 자, 10일 월요일에는 38.2%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37%로 내려왔습니다. 유치원. 네. 자, 그다음에 37%에서 12일 날 수요일 날에는 35.9%로 떨어진 거예요. 훅 떨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안희정 지사 지지율을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쭉쭉 올라갔어요. 진짜 막 올라가다가 그 선의 문제, 대연정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이 상승세가 가파랐던 게 확 줄었어요. 근데도 그렇죠. 상승세는 상승세였거든요. 상승세는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을 하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파파이스 프로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꺾였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가 됐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추세가 꺾인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안철수 후보는 진짜 심하게 꺾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만 왔거든요. 다음 주에는 자기가 기존에 마크했던 지지율보다 내려간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정국이 또 완전히 한번 바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안철수 후보는 더 못 올라가는구나 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혹시 정권 교체를 혹은 정권 연장을 안철수로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다시 개헌 분위기로 이제 가야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조정 기간이 끝났고 야, 이거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하락 국면으로 가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더라. 그래서 잘 버텨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유치원이 너무 컸어. 아이고. 너무 컸어. 이거 어떡하지? 야, 이게 원래는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마다 뭔가 한 번씩 탁탁탁 걸려준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대선 딱 끝나고, 경선 딱 끝나고, 그때는 이제 이현주 후보 나오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싶었으나 이현주 후보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뭐야 뭐 이러면서 좀 문제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안찍박이 나왔죠. 그렇죠. 안찍박 나오면 한번 또 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1대1 그 와이프 김미경 교수랑 같이 한 1대1 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거 뭐야?
그러다가 딸 문제 이거 뭐야? 이러면 음.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탁 이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라는 가고 있었죠. 예, 올라는 가고 있었는데 이 유치원으로 그냥 빡 꺾인 거죠. 전 유치원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엘리트주의 그렇죠. 있었던 집에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실패한 적 없는 네. 삶을 살아왔던 그것들이 반영이 된 음. 그런 모습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죠. 거예요.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걸로 과연 안철수 후보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냥 뭐 언제 좋은 데 있으면은 잘 갔을 것이고 애들 잘 키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환경이 좋은 사립학교 네. 무작정 많이 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하셨을 생각?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정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아직 정말 그 본인의 엘리트주의야 본인이 살았던 환경 안에만 갇혀서 생각을 하는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전 유치원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도 이제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뭔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면 사드 배치도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애매하고. 눈치 싸움하죠 국민들이랑.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애매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규제 프리존. 그 박근혜 의료민영화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 또 규제 프리존은 하겠다 막 이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애매하냐 지금 이게 너무 표에 욕심이 나서 막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안철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장 간첩이다. 무서워. 네. 안철수는 애초에 보수였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안철수는 그냥 보수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고 능력 있으면 잘 되는 거고 능력 없는 애들이 못 사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뭘 잘 모르겠고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좀 뭐 물어보지? 네 주제에?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트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보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보수의 모습 있잖아요. 수직적 구조라든지 엘리트주의라든지 자본주의, 그것도 천민 자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후보였구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에 2012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경합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죠. 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저격수였을 수도 있겠구나.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명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 이명박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왼쪽 오른쪽에 박근혜, 왼쪽에 안철수를 두면 안철수가 원래 보수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둘이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난 마음이 편해요. 누가 이겨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철수를 그런 방식으로 포장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했었어요. 그 제가 계속 엘리트주의 그런 거 얘기했던 것도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쪽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 진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탈당까지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진보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진보일까?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안철수 후보가 정계를 입문을 했을 때 네. 저도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진보일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진보라서 진보를 갔었던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철수 신드롬의 근원은 청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청년들 그런 어떤 이렇게 많이 토크쇼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은 약간 진보 성향이 더 강하죠. 어떤 보수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본인의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신드롬을 만들고 불러일으켜졌던 게 청년이기도 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같은 경우는 엘리트주의가 저는 이렇게 발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하면 돼 이기는 한데 그게 여태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뭐 V3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효과가 나타나고 눈에 띄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만든 거를 보고 사람들이 약간 칭송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엘리트주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니까 뭔가를 자꾸 그냥 다 퍼준다고 하기보단 그런 개발을 하면서 본인 만족을 느꼈던. 그러다 보니 그 안철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젊은 층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이었고 그러면은 나를 좋다고 해주는 내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보에 가까우니 내가 조금 나는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지 않을까. 본인이 한 번이라도 보수나 진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을까? 그 전에 정계 입문 전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진보일 거야라고 들어왔지만 점차 그게 하나씩 걸러내지면서 아 나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구나 해서 전 그런 성향이 후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개인의 라이프로. 그 전에 그러니까 정계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안철수가 하던 일들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모든 선택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진보 혹은 이제 청년들에 그렇죠. 대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질문에서 진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냥 나는 상식적이다라든지 뭐 이런. 근데 워낙 상식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통했는데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보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청년들과의 그 만남을 했던 청춘 콘서트도 사실 윤여준 씨라고 보수에 있었던 그 분과 같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난 청춘 콘서트 때부터 이거 기획한 거 아닌가라는 소설을 쓰고 싶어져요. 애초에 이건 기획이 들어갔나? 예, 어쨌든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이니까. 하여간 이런 뭐 음모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면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저 멍청해서 잘 몰라서 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걸로 넘길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면 사이에서 신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면 신념이 나와야 되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의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그냥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만 보면 안철수의 지금 행보는 정말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진보인데 우클릭을 해서 표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쪽에 얼굴을 감추고 들어와서 자기의 텃밭을 일구어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진짜 나쁜 건 꼼꼼해. 진짜 나쁜 짓은 꼼꼼해. 아니 그리고 누구를 누굴 병신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반올림 할 줄 알거든요. 이거 진짜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44.8%, 36.5%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바꿀 때 만약에 반올림을 해서 45%, 37%로 하면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5% 가면 이건 게임 끝난 거나 다름없다. 그 기준을 보통 45% 잡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네네. 문재인이 45% 했다고 요거를 얘기하기 싫었나 보지? 진짜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범죄율 1위가 사기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다들 도둑질하고 다들 이렇게 폭력 이런 거 1위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사기 1위로 가지 않습니까? 머리 쓰잖아, 머리. 그래요. 정말. 그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사기를 또 쳐대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맞아. 이건 진짜 욕 처먹을 일이고요.
언론은 쪽팔려 해야죠. 엄청 쪽팔려 해야죠. 이건 언론 뭐 진짜 하는 쪽팔려 하셔야 짓거리입니까, 됩니다. 진짜. 아 정말 어쨌든 이거 다음 주에 나올 이번 주 조사에 따르면 45%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네. 근데 이 기조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내려갔던 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 음.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땠냐? 네. 야,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구나. 자, 10일 월요일에는 38.2%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37%로 내려왔습니다. 유치원. 네. 자, 그다음에 37%에서 12일 날 수요일 날에는 35.9%로 떨어진 거예요. 훅 떨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안희정 지사 지지율을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쭉쭉 올라갔어요. 진짜 막 올라가다가 그 선의 문제, 대연정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이 상승세가 가파랐던 게 확 줄었어요. 근데도 그쵸. 상승세는 상승세였거든요. 상승세는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을 하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파파이스 프로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꺾였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가 됐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추세가 꺾인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안철수 후보는 진짜 심하게 꺾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이들 남아 있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가는 거예요. 언론들도 제가 진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특히나 한겨레랑 경향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제가 오늘 경향신문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 드리면 또 선거법 위반으로 박지원 대표 2천만 원 그쵸, 과태료 돈 내야 받았잖아요. 돼, 돈 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까. 자, 의뢰 기관이 MBN 매일경제고요.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입니다. 총 응답자는 전국 성인 1,525명이고요. 자, 표집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면접 18%, 무선 72%, 유선 10%, 자동 응답 혼용 응답률 9.8%, 조사 기간은 2017년도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수요일까지예요. 네. 딱 길다. 자, 여기에서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4.8%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6.5%가 나왔어요. 근데 경향신문에서 이걸 어떻게 반올림을 했냐면 문재인 후보는 43%, 44%로 0.8%를 깠어요. 근데 안철수는 36.5%인데 37%로 올렸어요. 뭐 그냥 당에서 아주 강하게 처리하겠다. 뭐 처벌하겠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당의 대선 주자이고 그리고 당의 굉장히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잘 대처하겠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그렇죠. 약간 넘기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 사드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사드 배치하는 쪽으로 바꾼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질문하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에게서는 근혜증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난다. 근데 그런 거죠. 근해증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론과 이 상황들은 왜 철수증을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결국 적폐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이 아직 남아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다. 예, 맞아요. 잠잠하고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문재인만 아니면 돼. 하니까 이제 또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철수증에게서 근해증을 본다는 사실. 그러면 요 지지율 내용이 나온 상황이니까 지지율 얘기를 계속 해보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넘어갈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그런 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조사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그렇죠. 것들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쫓아 올라왔죠. 그래서 굉장히 클로즈하게 둘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추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었던 것은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꺾였냐였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씩 오르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오늘 나온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문재인 후보가 이제 44.8%까지 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1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는 걸 보면 일간으로 이제 10일 월요일 날은 42.3%. 그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44.7%.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게 이 리얼미터 기사에는 44.7%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평균치를 내면 44.8%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47%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42.3에서 44.7에서 47%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야, 그러면